네, 안녕하세요. 10월 15일 화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피가 강세를 보인 반면 코스닥은 약세를 지속했습니다. 지난주 미증시가 금융주 호실적과 물가 우려 완화에 재차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에 국내도 금융과 전기전자 강세에 코스피가 1%대 반등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금융주를 1,9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장 초반에는 전기전자를 순매수하기도 했습니다. 미 금융주의 호실적에 이어서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KB금융과 하나금융은 실적 발표와 함께 밸류업 계획을 공시할 것으로 알려져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또한 거래소는 다음 달 4일 밸류업 ETF 12종의 상장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주 역시 삼성전자가 2% 넘게 상승하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이번 주 ASML과 TSMC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반도체 업황 관련 기대감을 재차 불러일으킬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실적 기대감에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2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많았는데요. 월러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등장하지 않도록 금리 인하를 보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강조했고, 카시카리 총재는 향후 수분기 동안 추가적인 완만한 인하가 적절하다면서 연준 위원들은 대체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른 11월 FOMC의 25bp 인하 확률은 87%로 전일 95%대에 비해서는 낮아진 모습입니다. 중국 증시는 12일 발표된 추가 부양책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면서 급반등했고, 유럽 증시는 3분기 기업 호실적 전망과 ECB의 추가 인하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미국 채권 시장은 콜럼버스의 날로 휴장이었고요. 달러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과 유로화 약세에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가는 오펙이 올해와 내년 원유 수요 증가폭을 하향함에 따라서 2%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실적 모멘텀의 미증시는 상승했지만 최근 물가지표 관련 우려가 부각되면서 연준 정책 속도 변화 가능성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전일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의 반등 및 외국인 순매수 재개에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별화는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3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그리고 국채 수익률 상승, 중동 리스크 등도 고려 요인입니다. 오늘도 외국인 수급 개선세가 이어지는지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 자료는 해외 금융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일혁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로스에스과 해외주식 전략을 담당하는 김일혁입니다.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다는 평가들이 우세해지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단기관점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더 물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0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하긴 했는데 대선이 박빙인 상황이라서 그런 게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오히려 중도층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올랐고요. 선거 불확실성이 정치 고관여층의 소비 심리를 움츠러들게 할 수는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소비 여력을 높이면서 실제 소비는 부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나왔던 9월 근원 상품 CPI가 오랜만에 오르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상품 수요를 높일 거다 이런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이번 주 목요일에 나오는 9월 소매 판매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확인될 수 있고요. 또 같은 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게 나올 거라고 보는데 지지난주에 허리케인 헬린에 이어서 지난주 허리케인 밀턴의 일시적인 영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가 소비를 부양한다는 증거가 좀 일찍 확인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11월 FMC에서 B컷에서부터 점차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소비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낮아졌지만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선거 이후에는 선거가 지나가고 나면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미국 경기가 여전히 견조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는 금리 인하 기대를 더 낮출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9월 FOMC에서 이제 비컷을 한 부분이 향후 경제 지표에도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경기에 대한 기대를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관한 자료입니다. 정동익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42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도 기존 홀드에서 바이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방산 부분과 비방산 부분을 인적 분할하는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식 거래 정지를 전후해서 일시적인 조정이 있었지만 바로 회복이 되었고요. 분할 전 마지막 거래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이 14.7조 원이었는데 거래 재개 당일에 에어로스페이스가 14.4조 원으로 약간 줄어들었지만 분할된 인더스트리얼이 1.8조 원이라서 양사를 합치면은 16.2조 원이 되어서 분할 전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후 지속된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10월 4일 이후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의 시가총액으로도 분할 전 시가총액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에 대규모 신규 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외 수요 대응 등을 위해서 2026년 말까지 6,673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장약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요. 최근 3년간 설비 투자 금액이 평균 연간 847억 원에 불과했는데 이거에 비하면은 거의 7, 8배 이상 되는 규모를 투자하겠다라는 것이어서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급증한 155mm 포탄 수요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의사결정으로 판단이 되어서 향후 매출과 이익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3분기 실적은 매출액 2.4조 원, 영업이익 3,239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분할로 인해서 한화 비전과 한화 정밀기계가 연결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기존 컨센서스에는 이 부분이 분할 사항이 반영된지의 여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와의 비교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분할이 감안되지 않은 게 대부분으로 판단이 되는 컨센서스가 3,326억 원인데요. 저희가 분할 이후의 영업이익을 3,239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감안하면 존속 부분의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과 K9 자주포의 폴란드 납품이 증가하면서 2분기에 이어서 양호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12개월 목표 주가를 42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합니다. 방산 부분과 비방산 부분의 이제 인적 분할에 따른 발행 주식수 변화와 그리고 수익 추정치 ROE 그리고 하우스의 코스트 오브 에쿼티 변경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목표 주가 상향으로 투자 의견은 홀드에서 바이로 상향 조정합니다. 최근 대규모의 이제 신규 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SKI 테크놀로지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ITNS 이창민입니다. SKI 테크놀로지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45,0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상승 여력은 27% 수준이고요. 3분기 실적은 영업적자 501억 원으로 매우 부진한 실적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결국 판매량이 2분기 대비해서 별다른 반등을 못 보여줄 것 같습니다. 유사한 수준을 기록을 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블리막은 고정비 비중이 굉장히 큰 비즈니스입니다. 따라서 이제 가동률과 실적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데 매출 비중 절대적인 이제 주요 고객사 SK온의 수요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서 큰 폭의 적자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의 재고 소진 속도가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4분기 실적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반기보다는 훨씬 나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영업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느리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영업 환경이 개선되어 가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SK용운 같은 경우는 이달 들어서 미국 공장에서 현대차량으로 드디어 배터리 양산을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관련 수요 회복이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고객사 다변화가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미국 전기차 OEM 향으로 원통형 분리막 공급 시작했는데 4분기부터는 매출 비중이 두 자리대까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 신규 고객사용 분리막 판매도 25년 1분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가 다변화되게 되면은 가동률 상승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기대감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SKI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의견 파이와 목표 주가 45,000원을 유지를 합니다. 3분기 실적은 매출액 6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 적자 501억 원으로 적자 전환으로 추정되어서 컨센서스 하회가 예상이 됩니다. 여전히 낮은 가동률이 적자의 이제 불가피한 요인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4분기부터는 SK온 향에 대한 수요 회복 기대가 그리고 고객사 다변화가 순조로운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은 시프트업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담당 이선아입니다. 시프트업의 3분기 프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프트업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8만 원을 유지합니다. 지난 금요일 3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면서 주가는 2.3%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연내 니케이 중국 판호 발급이 기대되고 4분기 2주년 이벤트로 인한 성수기 진입이 기대됨에 따라 락업 해제는 오히려 오버행 이슈의 해소로 받아들여지면서 주가는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시프트업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535억 원, 영업이익은 41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인 441억 원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니케는 7월 여름 한정 캐릭터들의 복각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매출 호조세를 보였지만 8월 말 진행했던 에반게리온 콜라보 이벤트가 매출 측면에서 다소 부진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용단에서 특이점은 시프트업이 매년 2분기와 4분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계절성이 있는데 성과급 지급이 없는 3분기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전분기 대비 8.0%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분기 2주년 신규 캐릭터로 예상하는 신데렐라는 스토리 진행에 필수적인 캐릭터이므로 4분기 외형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김영태 시프트업 대표의 도쿄 게임쇼 인터뷰를 보면 니케이 2주년 이벤트가 1주년과 1.5주년보다 볼륨이 크다고 예고한 바 있어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니케는 중국 퍼블리셔와 판권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중국 판호를 발급받으면 2, 3개월 내에 중국에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프트업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8만 원을 유지를 합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535억 원으로 전년 동기로는 39% 증가, 그리고 전 분기 대비로는 18% 감소. 영업이익은 41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10월 11일에 3개월 의무 보유 확약 물약 해제로 주가가 하락했지만은 연내 니케의 중국 판호 발급이 기대되고 4분기에는 2주년 이벤트로 성수기 진입이 기대되면서 락업 해제는 오히려 오버행 이슈로 받아들여진다라는 판단입니다. 현재 주가는 공모가를 하회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 대우건설에 관한 자료입니다.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대우건설 실적 프리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5,000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분기 대우건설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액 2.6조 원, 영업이익 1,100억 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낮아지고 있는 시장 기대치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주택 건축 부문 원가율이 93%로 부진한 수준이 이어지는
가운데 3분기 9,000세대 입주에 따른 추가 비용 반영 가능성이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 쪽에서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수주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 일부 수주가 실패한 것으로 공시되었습니다. 2분기 미분양에 대한 대손상각비 발생 그리고 추후 해외 수주 실패 등으로 주가 상승 동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반등을 위해서는 준택건축 부분의 원가율 개선, 전반적인 현금 흐름 개선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대우건설에 대해서 투자 의견 파이와 목표 주가 5,000원을 제시를 합니다. 3분기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액 2.58조 원으로 전년 동기로는 13%, 전분기로는 8.5% 감소, 영업이익은 1,092억 원으로 역시 전년 동기로는 42% 감소를 기록하면서 낮아지는 시장 컨센서스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택 건축 부분 대손상각에 대한 따라서 이제 판관비 증가와 수주 부진에 따라서 플랜트 매출 조정 등을 반영해서 수익 추정치는 하향이 되었습니다. 다만 KB증권 리서치센터가 제시하는 시장 위험 프리미엄 하락 등으로 따른 자기자본 비용 감소로 인해서 목표 주가는 유지입니다. 앞으로는 주택 건축 원가율과 현금 흐름 개선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15일 화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